안녕하십니까. 상대패 훔쳐보기의 캔두킹 김창모입니다. 자, 장이 상당히 재미있게 올라가고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은 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일정 부분 조정 받으면서 가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물량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순환매가 형성되고 있다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 순환매가 형성되면서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장세, 그걸 상승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장이 바로 그런 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장이 좀 더 랠리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도 여러분께 같이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종목을 잘 선택하고 타이밍을 잘 선택을 했는데, 문제는 이익을 얼마큼 더 확보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은 좀 길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손실을 좀 짧게 할 수 없냐, 이런 어떤 매매 기법이 뭐가 있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트레일링 기법이다. 이거 좀 영어가 써서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트레일링 기법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도마뱀 같은 경우가 천적한테 물렸습니다, 꼬리를. 그러면은 사는 방법이 뭐죠? 가만히 있으면 다 먹혀버리죠. 꼬리를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익이 일정 부분 난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자르지 않고 기계적으로 자른다. 소위 말해서 이익을 보존하면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 이게 트레일링 기법인데, 이제 오늘 트레일링 기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물타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타기.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3만 원에 주당 A라는 주식을 샀는데 밀렸다. 3만 원인데 지금 2만 5천 원이 됐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액션이 틀렸다는 거죠. 첫 번째 액션이 틀리면은 저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과감하게 손절하고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산 단가, 진입한 단가보다 빠지게 되면 못 팔아요. 못 팔고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액션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물을 탄다는 거죠. 저는 실전 매매하면서 물 타는 걸 굉장히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타기의 숨은 의미는 첫 번째 의사결정이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시장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반면에 그럼 손절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 손절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자, 그게 바로 한 가지 예를 드렸죠. 해지입니다. 해지.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주식 1억만큼 주식을 샀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지나보니 주식이 밀리면서 하락하면서 9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팔기는 참 아까워요.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해증을 하면 되죠. 왜? 만일에 추가로 더 밀릴지는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해증을 한다.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물 1억이 있다면 약 한 1,600에서 1,700만 원 정도만 있으면은 해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매 대신, 그러니까 여러분 손절하기 싫다. 그러면은 해증을 걸어라. 그러니까 해증을 걸든지 아니면 손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의사결정이 잘못됐을 때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여러분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승률하고 손익비율하고 어떤 거에도 포커스를 맞추느냐.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률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10번 매매를 했습니다. 10번 진입을 했는데, 아니면 10종목을 매매했는데, 10번 매매 중에서 여러분이 7번 수익을 내고 나왔다. 그럼 승률이 몇 프로죠? 70%죠. 아,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이 승률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 실전에서는 승률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구할 때도 3할 타자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3할 타자라는 거는 3번 살아서 나가는 거고 7번 아웃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자를 우리가 박수를 보내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 바로 실전 매매에서도 바로 그러한 기법, 소위 말해서 그 손익비율이라고 하는데, 승률보다 더 중요한 건 손익비율이다. 그럼 손익비율이 뭐냐? 손실과 이익의 비율을 손익비율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손실이 날 때 만약에 여러분이 100이라는 손실을 났다. 근데 이익 낼 때도 100이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손익비율이 그걸 바로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실과 이익이 똑같은 금액으로 청산을 할 경우 손실 보거나 이익 났을 때 그거를 손익비율 1이라고 하고, 반면에 손실 볼 때는 100이 났는데 이익 볼 때는 50밖에 못 먹었어. 자, 이렇게 보면 손익비율은 2분의 1밖에 안 되죠. 자, 깨질 때가 더 많다는 얘기죠. 반대로 손실은 100이 났는데 이익을 날 때 300이 났다. 이거 손익비율 3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과연 손실 날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손실을 냈지, 평균적으로? 아니면 이익을 낼 때는 또 어느 정도 이익을 냈지. 결국 이 손익 비율이 적어도 2.5 이상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손실 날 때는 1로 손실이 났다면 이익을 날 때는 2.5 이상 나야 됩니다. 만약 이게 거꾸로 돼버렸다. 손익 비율이 1도 안 된다. 라고 할 경우에 여러분은 예탁자산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시장에서 보면 제가 상담하고 뭐 여러 가지 쭉 저도 이제 매매하다 보면 이 손익 비율을 높이는 데 여러분 포커스를 맞춰야지. 승률이 70%는 뭐합니까? 먹는 거는 10대 끼 못 먹고 깨질 때 한 번 깨질 때 100, 1000씩 깨져버리면은 승률이 90% 된다 해도 여러분 예탁자산 절대로 늘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손익 비율을 높이는 매매 기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트레일링 기법입니다. 자, 트레일링 기법. 트레일링이란 게 뭐냐? 위험을 줄이면서 원하는 수익을 달성하는 기법. 이게 트레일링 기법이다라고 했는데 준비된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트레일링과 50% 법칙이다라는 걸 제가 갖고 나왔는데 그림을 보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익이 만약에 진입을 해가지고 만약 여러분이 10,000원에 샀는데 그 주식이 20,000원이 갔다고 칩시다. 자, 그림을 한번 봐야 되는데 자, 그림 봅시다. 자, 지금 이게 보면 엘리어트 파동과 50% 법칙.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수급론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어트 파동과 50% 법칙에 여러분의 트레일링 기법, 소위 말해서 꼬리를 잘라내면서 이익을 계속 늘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쭉 올라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은 과연 쭉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중간에 끊어버리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손익 비율을 낮추면 안 됩니다. 손익 비율을 크게 높이기 위해서는 올라가는 주식은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 올라가는 주식은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언제 정리할 것인가?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올라가는 주식 그대로 놔둡니다.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죠. 아무도 모른다고. 고점이라는 건 갔다가 내려올 때 바로 50% 내가 진입한 단가와 내가 사서 원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간 다음에 다시 되돌리면 오는 자리, 그게 50%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50%까지 다시 되밀렸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익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이 100짜리가 100원에 사가지고 만약 200원이 됐는데 그 다음에 저는 그러니까 150원에 이익을 실현하겠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오지 않고 계속 간다. 끝까지 가져가는 거죠. 이게 바로 트레일링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도 여러분들을 중간중간에 다 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50% 이건 제가 이제 실제로 쓰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야 내가 1,000원에 샀는데 2,000원까지 갔다가 1,500원까지 그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고점을 생각합니다. 이 고점은 여러분 단가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산 거는 1,000원이지 중간에 이익이 나고 있는 평가 이익이 된 2,000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 내가 끊을 것이냐. 만약에 그 1,000원짜리가 2,000원이 가고 2,000원이 3,000원, 4,000원, 10,0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종목은 달린 말은 끝까지 말을 타가지고 달려줘야 된다. 결국은 가다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진입한 단가로부터 내가 정점 이익, 어떤 평가 이익이 나죠? 아직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계속 갈 때는 계속 가지고 있다가 되돌려 올 때, 그게 저 같은 경우는 50%인데, 또는 뭐 여러분은 난 거기까지 먹은 거 50% 되돌리면 좀 아깝지 않느냐? 그럼 여러분이 정하면 됩니다. 아까 파동에 따라 가지고 뭐 1파동, 2파동, 3파동에 따라 가지고 뭐 1파동에서는 50% 되돌릴 때 내가 뭐 이익을 정리한다. 또는 뭐 2파동이 진입했을 때는 뭐 30%에 정리한다. 그러니까 50%든 30%든 여러분들이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꾸준하게 진입하다 보면 손실은 짧게 가고 먹을 때는 끝까지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트레일링 기법이면서 제가 실전에서 활용하는 50% 룰, 50%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장은 계속 달린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리겠고요. 물론 제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중간에 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있을 때는 역시 마지노선만 놓고 여러분이 대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제는 이제 전략을 좀 세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합성 포지션으로 주요 변곡점을 여러분께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합성 포지션 한번 보죠. 그림. 자, 증권사 합성 포지션을 좀 보겠는데, 자, 여러분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요. 가장 이익이 많은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 파생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게 증권이죠. 증권의 가장 최대 이익점이 어디에 있느냐. 자,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장에 수능하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45.20포인트입니다. 선물지수 기준으로 245.20포인트.
자, 요 라인을 종합주가 지수 환산해 보니까 1905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오늘 그 목전까지 왔죠. 자, 이 라인대 정도 오게 되면 내일 정도면 이제는 이익 실현하는 세력들이 나타날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쫓아갈 거냐 말 것이냐 이 문제는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소식, 여러분 만약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은 IT나 운수장비 업종을 공략을 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부담스럽다. 보수적인 투자자 있죠? 그럴 경우는 어느 쪽으로 공략을 하느냐? 쉬는 종목들 공략, 쉬는 업종들 공략해야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 금융주들, 그 다음에 유통주 중에서 뭐라고 합니까? 패스트 코스, 고정비가 많이, 설비 투자가 많이 들지 않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이 있죠. 바로 홈쇼핑 업체들, 요런 쪽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고, 지금 보면은 넉마주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선물순 전문가입니다만은, 지금 살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렌 버핏의 종목,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재 시가총액이 전체 순자산보다 작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업종 중심으로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긴 호흡으로 좀 공략을 해라. 그 다음에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은 IT나 차화장 중심으로 공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보수적이신 분들은 금융주 상대적으로 덜 올랐죠. 그 다음에 홈쇼핑주 요런 종목, 그 다음에 선물하시는 분들은 245.20, 이게 1905포인트 중심으로 이제 좀 추구받을 게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장이 237.20, 237.80이네요. 237.80. 종합주가 지수로 본다면 1795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은요, 이 눌림목 매수 찬스입니다. 계속 매수 공략해 주셔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캔두킴이었습니다.